헤드라인입니다. 현직 부장검사로는 처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이 된 박중모 검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5월 26일 대검찰청에서는 2010년 충계 학계실무검찰 포럼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e스포츠의 대표 종목인 스타크래프트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한 일당들을 기소했습니다. 안양지청은 소액인점을 악용해 PC방 이용 대금을 갚지 않는 등 무전 취식을 반복해온 서민경제 침해 사범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찰포커스 이수영입니다.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행정공무원이 담당했던 감사 업무의 관례를 깨고 외부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교과부 고위공무원에 임용된 박중모 감사관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송기현 기자입니다. 검사에서 교과부 고위공무원으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는 박준모 감사관을 만났습니다. 1985년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5년간 검사의 길을 걸어온 그가 감사관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모를 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교육적인 분야에 좀 관심도 있고 해서 검사로서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왔기에 사표는 갑작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표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 고검장님도 추천하면서 그걸 모르셨어요. 당연히 이제 공무직이 되니까 사표를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검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안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마음적으로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약간 허전하다고. 이젠 검사가 아닌 감사관으로서 교육계 비리 척결이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공모에는 현직 법조인과 대학 교수 등 10여 명이 지원했으나 결국 당시 부산고검 박준모 부장검사가 선정됐습니다. 원칙에 충실하시면서도 후배들이나 주위 동료분들에게 신뢰와 화합을 강조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개척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셔가지고 처음 맡은 일도 굉장히 잘 해나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과부 외부에서 오시니까 교과부 업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 섞인 시각도 일부 있었고 새로운 분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또 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또 분의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취임 후 박준모 감사관은 스스럼 없이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며칠 전에 와이프 생일이었다며. 네, 꽃다발 잘 받았고요. 국장님 덕분에 집안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감사관님께서 저희 아내 생일 날 맞춰가지고 꽃바구니를 보내주셨어요. 그 업무 성격이 출장이 잦다 보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리고 가족의 화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문구를 감동적으로 이렇게 쓰셔서 보내주셨어요.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열광하는 박준모 감사관. 남다른 각오로 교과부 감사관이 됐지만 마음만은 평생 검사인 그에게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제 경력에 손색이 없게끔 다른 일을 하자. 교과부에 와서 감사관으로서 원칙적인 업무, 감찰 출신의 감사관이 영입해봄으로 인해서 과연 교육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신뢰가 필요한 때 그에게서 본 것은 굽히지 않는 검사의 소신과 원칙,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SBS 송견입니다.
지난 5월 26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는 2010년 충계 학계 실무 검찰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진섭 경희대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검사 출신 법학 교수와 대검찰청 차동민 차장검사, 황철규 미래기획단장, 연구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실력과 인품을 갖추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검사가 배출되도록 학계와 공동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검찰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럼은 학계와 실무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1주제는 진술거부권 행사와 재판 심리로 이완규 제천지청장이 발표했으며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제2주제는 로스쿨과 검찰 홍보 방안으로 장현화 인하대 교수가 발표했으며 최기식 검사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충계 학계 실무 검찰 포럼은 매년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일선 검사들과 학계가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대명사인 스타크래프트는 그 인기가 웬만한 스포츠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프로게이머들이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해온 사실이 중앙지검의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원은주 기자입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의 한 경기입니다. 프로의 실력이라고는 믿기 힘든 플레이가 나오자 해설자들이 당황합니다. 분명히 SCB 움직임을 봤습니다. 상단으로 이동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그렇게 바로 대처하진 않았거든요. 아니 지금 아무리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때문에 경기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승부 조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전략을 미리 상대에게 알려주고 일부러 경기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저그가 초반에 공격 유닛을 뽑지 않고 앞마당에 멀티를 띄워서 자원을 먼저 확보하려는 그런 빌드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 앞마당 들어갔습니다. 타이밍 다 빗나가서 이걸 쓸 때 테란 종족 선수가 만약에 센터에다가 배럭을 지어서 공격 유닛을 센터에서 뽑아내가지고 초반에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센터 원배럭이 아니라 투배럭이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 해도 빌드 싸움에서 밀려서 이건 질 수밖에 없어요. 게임 감독들이 이제 협회 쪽에다가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사전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내용을 저희들 쪽으로 연결해 줘서 저희들이 이제 수사 착수하게 된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2부는 승부 조작을 사주한 브로커와 이에 관여한 프로게이머 등 총 16명을 적발했습니다. 그 유명한 클랜의 아마추어 연습생들을 훈련시키는 숙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주도를 한 것이었었고요. 수원 남문파의 행동대원으로 되어 있는 조직폭력배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드러났고요. 이들이 이렇게 승부를 조작한 이유는 바로 불법 배팅 때문. 게이머 양성학원을 운영하는 브로커 박모 씨 등이 중개자 역할을 한 유명 프로게이머에게 승부 조작을 의뢰하면 이들은 다른 게이머들을 매수해 경기에서 패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승부의 결과를 아는 브로커들은 도박 사이트의 배팅에 쉽게 고액의 배당금을 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형들이 있다. 네가 뭐 내일 모레 하게 되는 그 시합에서 그 게임에서 네가 져주면 그 대가로 어느 정도 돈을 줄 수 있대더라. 브로커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렇게 조작된 9경기의 배팅에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게이머들은 그 대가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중개자 역할을 한 모 선수는 사기 도박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고 30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직접 뛰질 않고 다른 선수들을 소개를 해서 하게 되는데 자기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배팅을 해요. 또 이런 승부 조작의 정보를 게임 직전에 다른 도박꾼들한테 알려줘요. 정보료의 명목으로 그렇게 받은 돈만도 한 900만 원 정도를. 이번 수사로 한국 e스포츠협회는 출전 선수 명단을 경기일 3, 4일 전 발표하던 방식에서 경기 당일 현장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승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사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e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SPBS 원은주입니다.
PC방 이용료 8,100원을 안 낸 사람이 전격 구속 기소됐습니다.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6살 서모 씨는 자정 무렵 안양시의 한 PC방을 찾았습니다. 좌석을 배정받고 날이 밝을 때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시간은 7시간. PC방 직원이 이용료를 요구했지만 서 씨는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없다고, 더 없다고. 경찰 부르든 뭐 하든. 서 씨가 지불해야 할 요금은 고작 8,100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단순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겠다는 서 씨의 기대와는 달리 안양지청은 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3년 동안 PC방을 전전하며 20차례에 걸쳐 돈을 내지 않았고 그때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서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달리 다른 대안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포기한다고. 직업은 고사하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 초엔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상태. 도주의 우려가 있는 데다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구속 기소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처벌받을 거를 알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피해 금액이 작게끔 하기 위해서 PC방만을 골라서 갔던 경우입니다. 좀 안 되기도 했지만 아주 지능적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외에도 지난해 5월경엔 46살 김모 씨가 안양의 한 음식점에서 삼겹살과 맥주를 주문하고 17,800원의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막무가내로 돈이 없다며 지불을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억지를 오히려 폭행까지 했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친 무전취식에 그때마다 변제하겠다는 합의만 하고 행적을 감췄던 김 씨는 이 사건을 끝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금액이 좀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한데도 계속 범행을 자행했을 때에는 엄중하게 사법적인 처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종을 알리고자 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액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에 잇따른 구속은 자칫 논란을 부를 수도 있는 문제. 하지만 상습적인 서민경제 침해 사범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SPBS 오정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검찰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 24일 대검찰청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검찰을 사랑하는 사람 표창, 업무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들은 검찰 내부 직원들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경찰청 직원들, 그리고 영양사와 환경미화원, 방송 PD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창 수여식이 끝난 후 이들은 검찰총장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과회를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1세기 정보기술을 소개하는 2010년도 IT21 글로벌 컨퍼런스가 지난 5월 26일과 27일 서울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대검찰청 최성진 부장검사는 이번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수사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 담당관실에 대해 소개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판례와 교육의 필요성,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소양 교육이 지난 5월 28일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전국검찰청에 배치돼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 4명은 이날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과 공중보건의사 관리 운영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성아동 성폭력 피해 실태와 이들의 치료 기법, 변사체 검시 부검 업무 처리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